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국영 강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워크북 AS 부분 계속 진행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할게요. 문제 17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정당의 목적인 활동 중 어느 하나라도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된다면 정당 예산의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헌법에서 목적이나 활동 이렇게 냈거든요. 그래서 이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5월이다. 5월. 2번, 정당이 당원 내지 후원자들로부터 정당의 목적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정치 자금을 모금하는 것은 정당 활동의 자유의 내용이 당연히 포함된다. 맞고. 3번, 정당 활동이랑 정당 기관의 행위나 주요 정당 관계자 당원, 여기서 말하는 당원은 우리가 이제 일반 당원들도 포함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일반 당원들도 포함이 되고, 이 정당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활동, 일반적인 것을 의미하는데, 이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 등은 밀접한 정당과 연관성을 가진다. 하지만 정당의 대표자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대표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뭘 했다 해가지고 무조건 정당 행위다 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에서 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4번이 답이겠죠. 자,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 해산 결정이 비례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숙고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 비례원칙 준수 여부는 통상적으로 기능하는 위헌심사의 척도에 의한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이걸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아닌데, 통상적으로 기능한다가 아니라 좀 다른 심사 척도가 적용된다 이건데, 자, 일단은 다른 국가기관이 보통 이렇게 갑이라는 국민의 정당의 자유를 제한할 때 이렇게 헌법재판소에 해서 이런 식으로 헌재가 심사할 때 이제 일반적으로 비례원칙을 심사를 하죠. 근데 여러분들 정당해산 심판은 누가 직접 하는 것입니까? 헌법재판소가 직접 하는 것이죠. 갑이라는 국민한테 정당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거라서 조금 더 조심해서 해야 된다. 엄격하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여도 되고요. 우리가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당의 자유라는 게 정당해산 심판에 의하면 이제 이것이 제한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 정당의 자유라는 것은 민주주의에 있어서 중요한 기본권이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기능하는 위헌 심사 척도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엄격한 심사 척도가 적용이 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두 가지 방향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헌법재판소가 뭐다라고 말은 안 했어.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다른 그러니까 다른 이제 비례원칙이 적용될 때보다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다. 할 때, 정당 해산할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인데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았던 질문일 거예요. 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앙행정기관이라고 나와 있죠. 이 분들은 이제 합법성 심사는 가능하다. 합법성 심사는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제한적이고 특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서 포괄적, 사전적 일반감사나 법령위반 사항을 적발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래서 1번부터 이제 벌써 답이 나왔어요. 자, 2번은 여러분들 우리가 지방자치 제도는 제도적 보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을 가진다. 맞고. 자, 3번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인데 조금 포괄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할 필요는 없다.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이제 포괄위임 금지 원칙이라고 공부를 했을 거예요. 자, 포괄위임 금지 원칙이라고 공부를 했는데, 이 포괄위임 금지 원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언제 적용이 되는 것이다? 행정부 같은 입법권이 없는 기관에 국민과 관련된 사항을 위임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조례라는 자치 입법권을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입법권이 없는 기관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다소 위임해도 괜찮다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번 맞고. 4번.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방자치법상의 조례 제정 개표 청구권은 법률상 인정되는 권리에 불과하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소원 심판은 이것은 기본권이 아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 맞는 지문이고. 5번. 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이 법령이라는 단어가 문제가 되겠네요. 보통 법령은 법률과 명령을 같이 일컬어서 맞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행정규칙은 어떻습니까?
행정규칙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지진 않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했듯이 뭐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라든지 재량준칙이 반복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법규명령으로 기능하는 행정규칙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법령의 범위 안에는 우리가 이제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는 행정규칙도 포함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지문이 되겠다.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았어요. 제 손바닥이 닿으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바닥이 안 닿게 하면 되겠습니다. 왜 그런지 알았어. 왜 직선이 쭉 그어지는지 알겠어. 이게 굿노트나 이게 문제가 아니었어. 내 손바닥에 땀이 차서 그런 거였어.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해보겠다. 자, 문제 19번, 1번, 우리 계약의 자유에 대해서 나왔어요. 계약의 자유는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 말까? 한다면은 어떠한 내용을 계약을 할까 말까? 어떤 상대방이랑 할까? 그 다음에 원치 않는 계약의 체결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맞는 질문이고, 2번. 자, 여러분들 우리가 최저임금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이거 봐. 손바닥에 닿으니까 이렇게 된다고. 최저임금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이 정해져 있죠. 왜냐면 여러분들 시급도 있고 이제 주급도 있고 월급도 있을 거 아니에요. 최저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해당 임금으로 어떻게 한다? 일주 동안의 근로수랑 그 다음에 법정 주휴시간 여러분들 뭔지 알아요? 일을 안 해도 예를 들어서 하루 정도는, 그러니까 일주일에 6일을 나와서 일을 했어. 그러면 하루 정도는 여러분들 일을 안 해도 우리가 근로한 것으로 쳐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사장님 입장에서는 좀 그렇죠. 왜냐하면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았는데 왜 그걸 최저임금에 반영을 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게 근로자의 이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사용자분들께서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헌법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이런 법정 주휴시간 같은 것을 반영한다라는 것은 헌법 위배되지 않는다. 3번이 이제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데 일단 처음 보는 판례는 합헌이라고 생각해도 되겠고요. 이해만 시켜줄게요. 여러분들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1번 X라는 도자기를 증여를 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 10억짜리예요. 10억짜리이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를 하게 되면 신고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증여세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깜짝 놀라가지고 띠용 깜짝 놀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반환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증여계약의 합의 해제를 했어요. 그럼 이제 신고 기한 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한 경우에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이제 반환을 했기 때문에 도자기 같은 것을 증여한 경우에는 이제 그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취소 퇴퇴했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있어요. 2번에 금전인 돈을 10억을 제공했다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들 신고 기간 내에 다시 돌려줬다고 쳐도 요것은 여러분들 제외를 합니다. 그러니까 금전은 그냥 받은 걸로 치는 거예요. 왜냐면 금전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이라도 이자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없었던 걸로 되돌리기는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금전 같은 경우도 취소했다는 이유로 없던 것으로 과하게 해주면 이제 뭐 세금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금전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것은 제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기 때문에 일단 3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맞나? 뭐가 없는데? 쏘리, 죄송합니다. 자, 요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배웠던 유형 키워드가 있죠? 임대차의 존속기간, 건물 빌려주는 걸 무조건 예외 없이 20년으로 제한한 것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판례를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4번 질문은 일단 맞다. 그렇죠. 좀 했겠어요. 자, 20번은 쉽죠?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 중 휴대전화용 사용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되겠죠. 위험하니까. 그래서 헌법이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별거 없고. 2번. 자, 우리가 교도소에서 인원 점검을 하면서 번호를 외치도록 합니다. 남자분들은 거의 다 알죠. 이 번호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뭐 이거죠. 그것은 여러분들 조금 창피하겠지만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인원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3번. 자,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은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제한이 되었을 때 그것이 이제 제한 침해를 다툴 수 있는데요. 미군 기지의 이전이라는 것은 손바닥이
미군기 이전이라는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적인 문제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이제 자기결정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기결정권 언제 제한이 될 수가 있다.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데 국가가 그걸 방해했을 때 제한이 될 수 있다. 이런 지문입니다. 자, 4번.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자도소주 구입명령제도는 헌법에 위배되는 거 알아요. 근데 이제 무슨 기본권 제한이냐고 물어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이 제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판매자 입장에서는 뭐 영업의 자유 같은 것들이, 영업의 자유는 이제 직업의 자유 일종이에요. 직업의 자유 같은 것들이 똑같이 제한도 되고 뭐도 된다, 침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알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뭐 경제질서 같은 데도 위배될 수가 있겠죠. 자유시장 경제질서. 그래서 이것은 제한한다 를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위헌인지 합헌인지 물어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21번 문제 보죠. 우리 010 번호 쓰도록 하는 거 헌법 위배되지 않죠?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우리가 이제 부모님의 분묘, 그 묘지를 가꾸고 제사 드리는 거, 요것도 이제 별다른 기본권이 따로 없으니까 행복추구권으로 본다. 그쵸? 자, 그 다음에 3번, 사자,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사회적 명예와 평가가 훼손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후손의 인격권이 제한될 수 있는데 어떤 판례가 여러분들이 있는지 기억이 나세요? 바로 이제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규정을 한 것이 있죠. 이것은 방금 우리가 밑줄 쳤던 후손의 인격권을 제한은 하지만 뭐는 한다? 침해는 하지 않는 규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4번. 자, 변호사 정보 웹사이트 제공 운영자가 있는데요. 요거에 이제 위헌 키워드가 있어요. 인맥지수를 공개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어떤 변호사가 어떤 법조인이랑 뭐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다, 몇 기 출신이다, 뭐 선후배 출신이다, 아니면 뭐 동기다, 사법연수원 몇 기다, 뭐 사법여시원 같이 졸업했다, 뭐 친하다 안 친하다, 뭐 집이 옆집이다, 이런 식으로 인맥지수를 공개를 한 거여서 이 사건에서 요 판사랑 이 변호사가 얼마나 친하냐, 그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은 뭐를 너무 침해하는 거예요. 개인정보를 너무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를 합니다. 요거랑 이제 같은 판례에서 문제가 됐던 다른 부분이 있어요. 다른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라는 것도 똑같이 이제 웹사이트에서 공개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는 이미 대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 알 수 있는 정보였어요. 이것을 이제 퍼서 이제 제공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4번인데, 이 4번 지문은 조금 옛날에 나왔었던 문제를 최근에 이제 7급 시험에서 꺼낸 문제이기 때문에 AS 교재 실어 들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22번까지 하면 되겠군요. 네, 1번. 자,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이 되는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있죠. 그것은 인격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하는 것이다. 맞는 지문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 뭐 분여회라든지 아니면 뭐가 있을 수가 있어. 아파트 뭐 분여회 아니면 뭐 아파트 자치조직회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자신이 속한 부분 사이의 자치적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특정한 기본권에 보호가 되지 않는 이상 일반적 행동 자유권으로 보호가 될 수가 있다. 그쵸? 그 다음에 3번인데요. 자, 여러분들 잘 봐요. 무과실 운전자이긴 해요. 고의나 과실이 있는 운전자는 당연하죠. 근데 아무런 책임이 없는 무과실 운전자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은 당연히 여러분들 사상자를 구호해 줘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나중에 밝혀질 거예요. 근데 이제 지레 건너가가지고 자기가 사고를 유발한 건 아니겠지만 결국 자기의 차에 의해서 나중에는 무혐의, 무과실이 나왔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다친 그 사람을 현장에서는 고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겠죠. 이렇게 되는 것이다. 자, 4번. 여러분은 요거만 보면 안 돼요. 뭐 위반 사실을 공표 요거만 보면 안 돼요. 요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삥땅을 친 어린이집 사건이에요. 요것은 여러분들 확정이 된 사건입니다. 행정소송 등에서 확정이 된 사건이기 때문에 요것을 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한 것은 인격권과 개인정보 자율정권을 침해하지 않으니까 단순하게 법 위반 사실의 공표 명령이랑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양심의 자유 그 파트에서 양심의 자유랑 관련이 없었던 판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죠. 그쵸?
자, 그럼 여러분들 22번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맛을 계속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